안녕하세요. 알아보인다 이승엽입니다. 요즘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갑은 점점 얇아지는데 매월 지출은 늘어나고 있으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2.89% 증가한 6.86%인데요.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인상률은 원래 3.2%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2.89%로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2017년 동결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왜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줄이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건보료가 해마다 오르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료의 재정 지출이 적자이기 때문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수입은 줄고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지출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수입은 지난해 소득 자료를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2021년의 건강보험 수입은 코로나19의 본격적인 영향을 받은 2020년의 소득 자료가 적용이 돼서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상반기엔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9천억 규모의 보험료 경감 정책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지출은 난임시술, MRI,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혜택이 확대되면서 갈수록 지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상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의 적자가 계속되고 재정이 불안하다면 건강보험료도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인데요. 먼저 내가 매월 납입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직장인의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작년 소득을 올해 3월까지 공단에 통보하면 4월부터 건보료에 반영이 되어 부과가 됩니다. 여기서 직장인은 연소득 3,400만 원의 초과 여부에 따라 건보료 산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급여 외 소득이 3,400만 원 이하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월급 기준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보수월액이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서 올해의 보험 요율인 6.86%를 곱한 금액을 사업주와 직장인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급여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보수 월액이 아닌 다른 소득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소득 월액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소득은 실수령액으로 계산하게 되고요.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계산된 소득이 모두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전액 포함이 되고요. 근로, 연금 소득은 30%만 포함이 된다는 점. 또 여기서 말한 연금 소득은 사적 연금을 제외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서 받은 연금 소득의 30%가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점 기억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신고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10월 그 자료가 공단에 통보가 되고요. 11월에 최종 적용이 돼서 11월부터 새로운 건보료가 결정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승용차까지 점수로 환산을 해서 그 점수에 201.5원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재산별 산정 기준은 장표를 보시는 것처럼 소득은 총 97등급, 재산은 건물, 토지, 전월세를 고려한 총 60등급으로 구분되고요. 자동차는 사용 연수 9년 미만의 자동차의 가격과 연수, 배기량을 기준으로 총 11등급으로 구분해서 재산에 산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 가치가 증가하여 건보료 폭탄을 맞은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특히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유는 건보료 산정 기준의 시간차가 큰 것이 문제인데요. 지금 지역 가입자가 납입하고 계신 건보료는 사실 작년이 아닌 재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보료이다 보니 실제 소득은 줄었는데도 나의 소득 반영은 2년 전의 소득을 가지고 계산이 되다 보니 그 괴리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2019년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으로 소득이 아무래도 좋았던 시기였고 2020년은 코로나가 터져서 작년의 소득은 많이 감소되었던 상황이라서 건보료는 상황이 좋았던 시기를 적용해서 산정돼서 나오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 많이 안 좋으니 내 소득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 건보료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건보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 작년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7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해 7월 발급과 동시에 7월에 신청을 하셔야만 6월부터 소급 적용을 받아 최대 5개월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사업 소득이 없고 금융 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을 세무서에서 신청하셔서 국민건강공단에 제출하시게 되면 건보료 조정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을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셨다면 등기부 등본이나 건물 토지 대장을 준비하셔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건보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도 재산으로 산정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해당 자동차가 매매로 또는 폐차 등으로 재산 가치가 줄어들었다면 해당 서류를 준비하셔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건보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들이 상황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가입자가 퇴사를 해서 지역 가입자가 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더 많아진 경우라면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최초 고지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게 되면 임의 계속 가입으로 조정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퇴직 후 18개월 이전 기간 내에 직장 가입자 유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점, 또 한번 임의 계속 가입자에 가입하시게 되면 3년까지 유효하고요.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하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보료에 산정되는 소득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현재까지 사적연금은 건보료에 부과되지 않고 있어서 IRP나 연금 계좌를 가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겠습니다.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를 활용해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연금 소득으로 건보료 산정 재산의 제외가 돼서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이 대표적인 예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은 차량을 구입할 때도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건보료 산정에 제외되는 차량을 구입하시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일 텐데요. 9년 이상의 차량이거나 배기량 1600cc 이하의 차량이거나 잔존가치 4천만 원 이하, 또 승합 화물차 같은 생계형 자동차는 건보료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피부양자 등록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부부간 증여를 통해서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5천만 원, 아내 1,000만 원의 연소득이 있다면 부부 중 한 명이 연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되지만 부부간 증여를 통해 연소득 3,400만 원 이하로 둘 다 낮출 경우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충족이 돼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상가 임대소득이 있다면 상가 지분을 증여해서 임대소득을 서로 분산하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부양자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크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 요건에서는 사업소득의 연소득이 3,400만 원이 초과되거나 사업자 등록은 있지만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지만 연소득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재산 요건도 만약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을 초과하거나 또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에서 9억 사이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탈락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주택 임대 사업자인 경우 임대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이 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표를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내고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지자체에 신고한 경우 필요경비 60%에 400만 원을 기본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수입 1,0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라면 필요경비가 50%, 또 기본공제도 2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돼서 결국 연수입 400만 원까지만 피부양자가 유지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피부양자 등록 정권도 내년 2022년 7월부터는 더욱 강화가 되는데요. 소득 요건이 연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또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표 5억 4천에서 9억 사이가 3억 6천에서 9억으로 개편이 돼서 내년은 더욱 건보료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보료는 매월 평생 납부해야 되는 대표적인 지출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7월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꼭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작은 실천이 자그마치 6개월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보료를 줄이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